당신은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라고 믿어왔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많은 한국인들은 아침에 사과, 운동 후에 바나나, 저녁에는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면 비타민 보충이 되고 신장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이유 없이 늘 피곤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양쪽 옆구리가 아파서 깰 정도인데도 그냥 잘못 누웠다고 생각하며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믿어온 바로 그 과일들이 60세 이후에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수년 동안 고령 환자들을 만나오며 제가 늘 안타깝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일을 잘 먹는 좋은 습관이 있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고 종류를 잘못 고르고 양도 잘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특히 60세 이후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신장은 평생 절반 이상을 일한 필터와 같아서 이 시기에는 이미 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과일을 언제 먹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 잘 소화돼요. 저녁마다 조금 먹어야 속이 시원해요. 과일은 좋잖아요. 그냥 있으면 먹죠. 의사 선생님. 하지만 이런 겉보기엔 함레스한 습관들이 결국 급성 신부전, 폐부종, 고칼륨으로 인한 부정맥 때문에 병원에 실려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혈액투석까지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60세 이상에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 3가지와 아주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말해드리기 전에 한국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더 받고 싶다면 팔로우와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장에 안전한 식단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고 고령자, 특히 60세 이상 신장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이 내용을 공유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을 보면서 매일 먹는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병원에 오는 고령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중 많은 경우가 신장의 작동 방식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그리고 60세 이후 신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알기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진료실로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오던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매일 과일도 먹고요. 그런데 왜 신장이 약하다고 나오는 거죠? 제가 무엇을 드시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점심엔 오렌지 주스, 저녁엔 감 2개 먹고 자요. 그가 말한 식단은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건강과일 루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에겐 이것은 오히려 죽음의 조합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일들 뒤에 숨겨진 생리학적 원리를 알고 계셨다면 절대 이렇게 드시지 않았을 텐데 사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늘 병이 생긴 뒤에 대처합니다. 투석, 수술, 응급치료 이런 것들은 모두 비용도 많이 들고 상태가 심각해진 다음에야 이루어집니다. 반면 신장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저 과일을 먹는 방식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요. 60세 이상 신장을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작동하긴 하지만 성능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칼륨, 당분, 타닌이 많은 과일들을 계속 먹어 신장을 혹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금방 무너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다리가 붓고 신부전, 호흡곤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과일이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타이밍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 약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과일들을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치료했던 한국 환자들의 실제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설명이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즉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은 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곧 듣게 될 내용을 통해 아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어떤 과일을 남기고 어떤 과일을 버려야 할지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신장을 앞으로 50년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한 걸음씩 안내해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어떤 과일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믿기 어려워합니다. 과일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타닌 같은 수렴성 물질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과일들이 이미 지친 신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온 수백 명의 사례 중에서도 아래 세 가지 과일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가을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아들에게 엎이다시피 실려와 극심한 복통, 계속되는 구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70대 초반에 온순하고 평소 매우 건강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셨는지 묻자 어르신은 민망한 듯 웃으며 가을이니까요. 하도 달고 부드러워서 감 몇 개 먹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감에는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은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도 충분하고 위의 수축력도 강해서 그런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내지만 노년층은 위산이 줄고 장 운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 막히게 됩니다. CT 결과 김순자 어르신의 위 안에는 큰 위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서 내시경으로 잘게 부수는 시술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60세 이상에게 감이 아무리 달고 맛있어도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은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침 김순자 어르신을 치료하고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탄탄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러지래 곧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묻자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먹어요. 에너지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면서요.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칼륨 함량 역시 매우 높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약 350, 400mg의 칼륨을 갖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이는 결코 안전한 수치가 아닙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초기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입이나 손발이 저리고 약간 숨이 차고 더 심해지면 부정맥까지 나타납니다. 제가 바로 검사했는데 예상대로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바나나를 계속 먹었다면 어느 날 단 한 번의 급격한 수치 상승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바나나가 근육과 신경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한 번은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사는 이영희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품이 있고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리가 붓고 가벼운 호흡곤란이 있으며 소변에는 거품이 많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당뇨도 없는데 말입니다. 식습관을 물으니 어르신은 매일 저녁 오렌지 3, 4개를 직접 갈아 마신다고 했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 많고 심장에도 좋다 해서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급격히 흡수되는 당은 신장 혈관에 부담을 주고 높은 칼륨은 신장의 2배의 일을 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산 성분은 밤에 위를 자극해 노년층에서 역류를 유발하고 기침이나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면 신장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거실 테이블에 과일 접시를 두고 TV 보면서 감, 오렌지, 키위, 딸기 등을 조금씩 집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흔한 습관이지만 이 때문에 몸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과 칼륨을 흡수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양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과일 하나하나가 약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신장 세포가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감 같은 단순한 과일들도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미 가벼운 신부전을 겪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 습관대로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 폐부종, 혈압 급상승으로 응급실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방법만 알았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을 돕고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일들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해로운 과일에서 신장을 살리는 과일로 식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단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신장을 도울 수 있는 3가지 과일과 왜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한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과일 선택만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실제 한국 환자들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이 다음 내용이 바로 당신과 가족의 신장 건강을 약 없이 실제로 개선시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해로운 과일들을 설명한 뒤에는 항상 이렇게 덧붙여 환자분들을 안심시킵니다. 여전히 매우 안전하고 심지어 신장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60세 이후의 신장은 마치 너무 오래 일해온 노동자와 같아서 쉬게 해주고 부드럽게 도와줘야 합니다. 적절한 과일들은 신장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건강을 올바른 과일 선택만으로 바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고령층에게 권하는 과일 중 하나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달지 않고 칼륨도 적당하며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부드러운 필터막처럼 작용해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추고 그만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김영란 어르신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68세 정도의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었는데 늘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따님이 신장이 걱정된다며 모시고 오셨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산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먹고 때로는 공복에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대로 따르셨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는 부드러운 미소로 소변 거품도 줄고 몸도 덜 피곤하고 잠도 잘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사과가 신장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또 다른 과일은 배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배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지만 배에는 펙틴이 풍부하고 자연 수분이 많아 소변량을 자연스럽게 늘려 신장의 필터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물 마시는 것을 꺼리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정희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밤에 자주 소변 보는 것이 싫어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은 늘 압박을 받았고 다리도 조금씩 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배 반 개를 자연스러운 물 보충 용도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도 있어 고령층에게 흔한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를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순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73세였는데
늘 피곤하고 혈압도 들쭉날쭉하며 어지럼증을 자주 느꼈습니다. 제가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약 3주 뒤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 무거운 느낌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연구에서도 블루베리가 CRP 염증 수치를 약 20-28%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 고령층 건강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과일이 신장을 살리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제가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과부하되지 않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신장은 식사 후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저녁에 가장 약해진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신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한 개를 먹어 독소를 빼낸다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원리를 설명한 뒤에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으로 바꾸고 곧바로 몸이 더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부분적으로 소화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면 흡수가 훨씬 느리고 혈당도 안정적이며 신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장이 완전히 깨난 뒤 일을 주는 것이지 반쯤 자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요. 세 번째 원칙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이 무심코 저녁 TV를 보며 과일을 먹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7시 이후에는 대사가 급격히 떨어져 당과 칼륨이 혈액에 더 많이 쌓이고 결국 신장은 밤새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을 약 200찍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사과 반 개, 큰 배의 4분의 1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다며 놀라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두 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저는 항상 과일 한 대접을 저녁에 한꺼번에 먹던 한도윤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게 했더니 건강이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장을 살리는 과일과 5가지 단순한 원칙만 제대로 실천해도 제 많은 고령 환자들이 약물 없이도 건강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규칙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3가지 해로운 과일과 3가지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을 이해한 뒤 제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이 수칙들은 60세 이상의 신장을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선 하나만 넘더라도 이미 약해진 신장 필터는 즉시 과부하에 빠지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 수칙들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히 고령층이거나 신장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분이라면 반드시 혈중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이 5mmol 이상만 되어도 아주 조금만 넘더라도 과일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칼륨 수치를 자주 확인하지 않고 바나나, 멜론, 오렌지 주스처럼 무해하다고 믿었던 과일을 계속 먹다가 며칠 만에 부정맥으로 쓰러진 고령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칼륨 혈증에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흔히 놓치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손발 저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이런 증상은 잠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칼륨이 갑자기 상승해 거의 쓰러진 채 들어오는 환자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3가지 증상이 느껴지면 에너지 보충을 위해 과일이나 주스를 먹을 게 아니라 즉시 혈액 검사부터 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수칙은 신장병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GFR이 30 근처,
즉 3B 단계 또는 4단계에 가까운 정도로 떨어지면 사과, 배 블루베리처럼 안전한 과일조차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정도로 신장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칼륨과 당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박영만 어르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운 날이면 시원하다며 저녁마다 수박을 반 통씩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GFR이 거의 30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대응하지 못합니다. 치료 후 저는 하루 과일량을 100개구로 줄이고 2번으로 나눠 먹게 했습니다. 2달 뒤 다리 부기와 답답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지만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남은 기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수칙은 특정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고령층이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특히 칼륨 보존제, 이뇨제, 일부 당뇨약은 모두 칼륨을 몸에 남기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고칼륨 혈증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안전한 과일이라도 절대 함부로 양을 늘리면 안 된다고요. 바나나 반 개, 오렌지 주스 한 잔 같은 아주 작은 변화가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과일 습관을 유지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수칙들을 설명할 때 저는 늘 2가지 사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박영만 어르신입니다. 급성 폐부종을 겪은 뒤 그는 과일이 무서워졌습니다. 아예 끊어버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일이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하루 안전식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사과 반 개, 오후에는 블루베리 몇 알,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절대 금지, 주스 금지, 혈압약 먹는 시간과 과일 시간은 분리. 그는 아주 성실하게 지켰고 2달 뒤 진료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요. 숨 쉬는 것도 편해졌어요. 이 말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2번째 사례는 안양에 사는 이정순 할머니입니다. 손자와 놀면서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칼륨은 이미 위험범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바나나가 소화에 좋고 뼈에도 좋다고 믿어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즉시 바나나 스무디를 끊고 제가 알려드린 사과배 블루베리로 바꾸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손자 안아도 어지럽지 않아요. 그 순간의 안도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수칙들을 이해한 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과일 일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60세 이상에게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일정은 4가지입니다. 1.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첫 번째 과일. 이 점심에는 과일을 먹지 않기. 에너지 과부하. 방지. 3. 오후 3. 4시 사이 2번째 과일. 4.7시 이후 절대 과일 금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2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신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수백 명의 고령 환자를 돌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종류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평생 조용히 일하는 신장은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내용들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위험했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그러나 너무 쉽게 놓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